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세금 이야기를 할 거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무렵의 일이야.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돼.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제일 먼저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몰수, 미 군정사나 신안공사로 이관하고 빼앗은 일본 재산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장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해. 매년 생산량의 20%를 소장료로 내면 15년 후 자기 땅이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 이게 왜 파격적인 조건이야? 하겠지만 당시 조선 농민의 삶은 그만큼 처참했었거든. 조선 말기의 소장료는 지주와 소장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어. 여기에 씨앗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 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소장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장농들은 겨우 굶어 죽지 않은 수준의 생활을 한 거지. 이렇게 소장료로 70%를 내던 소장농에게 20%만 내면 되고, 그것도 15년만 잘 내면 내 땅이 되는 미군정의 조건은 대박이었지. 당시 일본인 소유의 땅들이 소장농들에게 불화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됐어. 미 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라는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미 군정은 천사들만 있어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걸까? 여기에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나름의 속셈이 있었어.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 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거든.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하며 농민을 편으로 만들었거든.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 병력 보충과 식량 보급이 쉽게 이루어지며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지. 1940년대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장료 탓에 소장농들은 굶어 죽지 않은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거든.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토지를 소장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거야.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장농들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있었지. 그 시절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하는데 농림부 장관의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발탁한 거야.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파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거지. 조봉암은 장관이 되자마자 평소 소신이었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해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000평 이상의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장농들에게 연 30%로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한 거야.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 이승만은 조봉암을 말리는 척하면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토지개혁 진행을 허용해. 그 일환으로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데, 이 법이 뭐냐면 농지개혁으로 저가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 적산 공장 불화 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자산이 산업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법이야. 그래서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돼. 그림의 파란 선이 전체 농민이고 빨간 선이 자영농으로 자영농의 비중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해. 공산당이 내려와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 땅을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하지.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 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 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그런데 공산당의 무상분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민이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가버린 거지. 이보다 더 결정적인 건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의 땅이라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뭐 같은 제도로 보이게 된 거지. 6.25 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이 6.25 기간 중 상당수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았어. 신의 한 수가 된 거지. 농지개혁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 6.25가 끝난 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리게 되거든.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등 개천에 욕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자 교육에 열광을 하게 된 거야.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거지.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의 기초가 돼. 그 당시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었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제치고 삼국이 급속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개혁이었고, 남미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커. 이런저런 공과 과가 많다는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토지개혁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